최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산성기억의 재건 11월달 주제 수문장 얘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수문장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궁궐이나 대궐의 큰 문을 지키는 사람을 수문장이라고 그러죠. 이 수문장 제도는 조선 건국 이후에 처음에는 호군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경비대에서 정사품 정도 되는 직위를 가진 사람들을 뽑아서 그 중에서 임금의 허락을 맡아서 그분들이 수문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문반은 정사품의 품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말하는 서반이라고 그러죠. 무반들은 정사품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종 1년에 공식적으로 수문장 제도를 두게 됩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은 의주까지 피난을 가죠. 근데 아마 전란을 겪다 보니까는 자기 신변의 위협을 많이 느꼈는지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선조 때에는 수문장이 430명 정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각 임금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 숫자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했는데 영조대에 와서 공식적으로 수문장청이라는 관청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확하게 직제를 개편한 것이 정육품 5명, 정구품 18명 해서 23명 정도의 수문장을 두게 됩니다. 그것이 조선 말까지 계속 쭉 이어져 왔는데요. 수문장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궁궐을 지키는, 문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서의 우두머리, 사람을 들여보내고 또는 들여보내지 않고 하는 결정을 내린 사람이 바로 수문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검문소의 소장쯤 되는 사람이 바로 수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루산성에도 수문장 역할을 하는 그 구조물이 있습니다. 백제 사람들이 처음에 만들 때는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했지만은 조금 더 영리한 신라 사람들이 광양을 점령했을 때는 마루산성 동문을 그냥 쉽게 들어가지 못하게 사람 어깨 높이만큼 축대를 다시 쌓아서 그 문을 통과하려면은 그 축대를 기어 올라가야만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혹시 마루산성을 가시면은 그것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수문장 역할을 한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혹시 덕수궁이나 경복궁이나 가시면은 수문장 교대식을 아마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걸 볼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수문장은 다른 병사들 같지 않은 화려한 복장과 일반 병사들과 다른 그런 그 가시나 또 도포를 입고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의 정육품이면은 약 대대장급 정도 될까요? 정구품이면은 우리 병사들 중에서 병장급 정도 아니면 하사급 정도 그런 계급일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싹 큰 높은 벼슬은 아니죠. 높은 벼슬은 아니지만 그래도 궁궐을 통과하고 궁궐의 출입과 이런 것을 책임지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수문장이었기 때문에 그 권한이라는 것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마루산성도 분명히 출입문이 동문, 서문, 그리고 남문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분명히 성을 지키는 경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문장이라고 하지 않고 성직입니다. 성직이. 성문을 지키는 성문직이. 마루산성에는 아까 제가 설명을 일부 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의 출입이 조금 원활하게 했던 것을 방어하는 성이기 때문에 쉽게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그런 구조물이 있다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한번 가시면은 유심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성문에는 성문을 지키는 성문지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차례는 여러분들이 창과
방패를 만들어서 직접 여러분들이 수문장이 되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직접 여러분들이 창도 만들고 방패도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이 직접 수문장이 되어서 체험도 한번 재밌게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사랑하는